동화세입니다. 이제 스크랩만 공식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 최고차항이 2차죠. 그래서 이게 최고차항이 2차인데, 2, 1, 여기 x 0승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써 있는 거고, 2차 함수 이렇게 써놓은 동안에 a가 0이 아니다는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안 써도. 그래야 이게 0이 아니야 2차 함수가 되니까. 됐죠? 기본 형태는 y는 ax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a를 이렇게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 그래서 위로 가느냐, 작게 가느냐. a 크기에 따라서 a가 무한대로 커지면 거의 이 y축에 붙어버리고, 이게 무한대로 커지면. a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거의 붙어서. 이게 이렇게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무한대에서 0의 사이에. a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꼭지점하고 포물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대칭. 자, y축에서 대칭이면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x는 0이다. y축은. 그러면 y는 0이다. 그럼 y는 0이다. 그 식 같은 거 보면 y는 0 하고 이렇게 식 쓰잖아. ax. 그러면 이거는 x축이에요. x축. 그 요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부등식 할 때도 y는 0이다. x는 0이면 x축. y는 0이면 x축.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자, 어쨌든 요 범위를 나눠서 오른쪽은 증가하고 왼쪽은 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갔을 때,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증가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것처럼 아래로 내려가. 흐름이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고. 그래서 대칭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따로 하는데 문제는 대칭 축이기 때문에 요게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요 한 점을 알려주면 이 점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함수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로 여기 a 값 앞에 있는 이게 마이너스로 a 값이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뒤집히죠. 자, 마이너스 x 똑같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쓰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양변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란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뭐가 다르냐 하면 y값이 이렇게 y부호가 대칭해요. y값이. 그래프 자체는 똑같아요. x에서 여기는. 그러니까 y값이 같으니까 여기는 y가 플러스 쪽에 있는 거고 요게 y가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무슨 값이 되느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y값만 달라요. 됐어요? 그래서 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새로 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보면 x축의 대칭이죠. 이렇게 위에 있던 거랑 아래에 있던 거랑.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위로 볼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값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최소값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자, 듣고 2차 함수 ax제곱이니까 이 a값에 따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그려보면 돼.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근데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로. 그럼 위로 볼록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a 값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는 거고 또 a 값이 커지면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위에 거는 0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플러스에 접근한 0.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 가까운 0에서 0 마이너스라고 해요. 나중에 고2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요. 플러스에 접근은 0, 마이너스에서 접근은 0. 됐죠?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 y축의 대칭입니다. 축의 방정식. 근데 이 y축이,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a하고 b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2ab만큼 축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x는 0이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y축 자체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니까 x점이 달라지죠. x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점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축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대칭축.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플러스면 여기에 붙고 여기에 가깝게 붙고 마이너스면 여기로 붙으니까 절대값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폭이 좁고 절대값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수일수록 0에 가까이일수록 이렇게 X축에 붙는 거예요. 폭이 넓어져서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까워져서 X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게 폭이 좁아지면 Y축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대칭이라고 A값만 같으면 됐죠? 자, 이 창의 개수가 뭐냐면 두 번째예요. 형수는 위고 개수는 동생이거든. 문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X라는 어떤 문자가 있을 때 두 번째 있는 다른 문자나 숫자 이거를 개수라고 개수. 두 번째라는 뜻이야, 걔가. 자, 모양은 개수, 폭도 개수, 이 창의 개수.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의 모양을 폭이 모양이니까 모양 자체는 개수가 이차함수의 개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됐죠? 자, 다음에 다음 거 보면 요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AX제곱은 똑같은데 AX제곱, Y는 AX제곱은 똑같은데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Y 플러스 Q가 Y 마이너스 Q가 되거든요. Y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AX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요게 전체가 Y예요. 그러니까 Y에서 Q만큼 평행이 동한 거예요. Y에서 Q만큼. 그러니까 이 아래 위로 원점에 있던 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Q만큼. 그러니까 X로 볼 때는 0이에요. 0. 그래서 Y값은 Q예요. 0,Q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Q. 이거를 이쪽에서 1로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0,Q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은 똑같아요. Y축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한번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요게 원형은 이게 X예요. 그러니까 전체 X제곱. 그러니까 Y는 AX제곱인데 이 X축이 그 축, 요게 P만큼 평행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Y는 이렇게 있던 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P만큼 평행이 동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에서 X-P가 X-P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여기잖아요. Y값이 0이야. Y값이 0이고 이렇게 됐으면 X는 P점을 지나요. P점. 그래서 P, X는 P고 Y는 0, P, 0을 지나요. 요게 축이야, 축. 요게 축. 요 축. 요 축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일반형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개수에서 마이너스, 요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X값. 왜 마이너스 2AB가 B가 되냐면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다면 여기 A 넣고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다 개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P, Q야. P. 이 P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P, X 플러스 P. 이 P가. 그래서 P는 2A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 P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P야. 자, 어쨌든 요것도 그러면 A 크거나 했을 때 여기에 P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니까 요 오른쪽은 증가함수라고 했고 여기는 감소함수라고 했고 이걸 그대로 한 거야. 별거 아니라. 자, 그걸 두 개를 합쳐서 XY를 합치면 요렇게 이게 꼭지점형 방정식이라고 해요. P만큼 Q만큼. 그럼 이걸 원래 쓰면 Y-Q 이렇게 쓰고 는 AX-P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러면 X는 P만큼 Y는 Q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요거를 다시 간단하게 쓰면 평행이동 안 한 상태로 쓰면 Y는 AX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를 기울기가 그냥 1이라면 Y는 X제곱이라는 간단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간단한 그래프를 A만큼 벌리고 이 꼭지점을 이거 대칭되는 거 요 꼭지점 A만큼 벌리는 요 꼭지점을 들고 이게 고정된 거거든. 통째로 P, Q
P만큼 Q만큼 옮겨서 이걸 통째로 그냥 가져가면 돼. 이렇게. 아이고. 통째로 옮겨버리면 통째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P, Q만큼 움직였으면 요 점도 P, Q만큼 움직여야 되고 요 점도 P, Q만큼 움직여야 돼. 다. 모든 게. 자, 그래서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하는데 꼭지점을 알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거는 0, Q니까 Y축만 움직인 거고 요거는 P, 항상 가로 세로니까 P, 0이니까 P만큼만 움직인 거고 X만. 요거는 P, Q니까 여기가 가로 세로니까 항상 P, Q니까 전체가 PQ로 점이 다 이동한 거야. 자, 그런 상황이니까 꼭지점을 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왜? 축도 안다는 거지. 축을 안다는 거잖아. 축을 안다는 것은 이거를 한 점을 알았다는 건 두 분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 여기를 알면 여기도 알게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알 수 있으면 요것도 반대코는 요 점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꼭지점만 알면 빨갛게 요 빨간 꼭지점만 하면 절편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알면 세 점을 알게 되면 2차 함수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고정이 되니까. 한 점만 알면 빙그르르 돌아. 요 점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 그래서 두 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1차 함수는. 그럼 2차 함수는 뭐냐면 세 점을 알아야 돼. 세 점. 그래서 꼭지점을 알면 두 점. 중분이니까 두 점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두 점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세 점을 알게 돼서 곰방 특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AX. 요거를 뭘로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P고, P, 이게 Q예요. Q. 그래서 이게 P, Q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P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P예요. 근데 뭐, 요것도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요거 X값, P값을 구해가지고, 요 X자리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 개수를 A, B, C를 알기 때문에, 계산하면 Y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쓰면 돼요, 그냥. 이걸 계산해서. 계산하는 Y값을 여기다 쓰면 돼요. 아니면 외우든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P, Q에서 이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축. 그러니까 일반형 요 공식에서 요 A도 기울기로 중요하지만 이 B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왜 중요하냐? 이게 뭐라고? 축을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 C는 왜 중요하냐? X에다 0지면 0,C잖아요. 절편 알잖아요. 0,C. 0,C를 알면 P, Q를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0,C를 알면 요거랑 대칭해서 여기에 축을 알게 되면 요만큼 X 값을 더한 요만큼 똑같잖아요. 요 점도 X를 알게 되거든요. Y 값은 정해졌잖아. 그러면 세 점을 알게 되니까 홀랑 그릴 수가 있어서 점값 X에다 0 넣으면 Y는 C인 거예요. 요거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C. 그러면 여기에서 X축과 Y축의 교점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알파 베타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를 알려줘도 A 값에 따라 모양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도 있고 이런 모양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점만 알면 안 돼요. 2차 함수는. 적어도 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한 점 알고 베타 한 점 알면 A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파 한 점 알고 베타 한 점 알려줬지만 A 값도 써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0 되고 0인 지점. 왜? Y 값이 0인 지점이에요. 방정식이. Y 값은 0. 어떤 식이 있어. 그러면 어떤 식은 0.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 요 둔 알파 베타를 알았지만 A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거기다가 여기 값, 여기 지나는 요 절편값은 요 C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C. 그러면 이 두 점을 알고 A 값을 알아도 A 값이 결정. 요 C를 알면 또 A를 알 수 있어요. 알파 베타에다가 C를 알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Y는 AX제곱에 C가 있는데 A, B, C 부호에 따라 Y축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축이 Y축이냐 뭐 이렇게 되는 요 부호를 그려줄 때 그죠?
모양새를 요 A, B, C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고, 그죠? B에 따라 B,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이게 양수면, 그죠? 이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음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게 양수면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거에 따라 이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 B값에 따라서 A가 결정된 다음에, 그죠? 근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값에 따라 축의 위치가 결정돼요. 자, A는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벌려진 정도, 앞뒤로. 근데 A의 부호하고 B 부호가 같고, 그러면 이게 양수고 양수, 음수고 음수. 이거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그죠? 같았는데 절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케이? 응? 그래서 C는 Y에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긴 있어. 근데 Y의 절편은 C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이 두 부호가 같으면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되죠. 같으면 오른쪽에 있고 다르면 왼쪽에 있다고. 이해됐죠? 다르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돼. 그러면 X 여기에 플러스 P가 되면 요게 X 마이너스 P로 나오죠. 이게 제곱할 때 AX 제곱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할 때 그럼 이건 플러스로 나오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고 같으면 마이너스로 유지되죠. 그럼 오른쪽이죠. 이거는 오른쪽이죠. 요거는 X 마이너스 P로서 왼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이 됐다고요. 왼쪽. 됐어요? 그런데 B가 0으로 사라지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라고 했잖아요. B가 0으로 사라져버리면 B가 0이 되면 이게 전체가 다 0이 되죠. P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Y축이 되죠. 이해되세요? 왜? X가 X자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고 이게 P라고 그랬는데 이게 B가 0이래.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이것도 0, X도 0. X가 0인 곳은 오른쪽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Y축이라고. 그래서 Y축이 되는. 자, 그럼 이거 설명됐나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좋죠? 이렇게. A, B 부호가 같으면 오른쪽, 다르면 왼쪽. 오케이? 자,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에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X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X의 범위가. 여기가 꼭지점인데 뭐 예를 들어서 X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으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요 범위에 해당하는 Y 값을 잡아야 돼요. 여기니까 여기니까 여기. 그러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할 때는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X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A부터 B냐? 그런 다음에 요거의 Y값이 뭐냐? Y값이 뭐냐? 응? 요게 Y값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범위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꼭지점을 포함하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한다고 쳐봐. X를. 그러면 요 Y값은 여기 요 선 안에 돼야 돼. 근데 여기잖아. 최소값이. 여기도 아니고 요 최대값은 여기지만.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들어갔을 때만 확인만 해주면 돼요. 꼭지점이 들어갔을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거 제일 앞에 점, 이 끝점도 확인하지만 요 AB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면 꼭지점이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했을 땐 최소값이고 이렇게 했을 땐 최소값이라고. 요 범위 X 범위 안에. 됐나요? 응?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2차 함수에서 똑같아요. 꼭지점 구하는 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차 함수는 잊지 마라. 3점을 알아야 된다. 3개는 알아야 된다. 적어도. 그런데 이거는 P, Q를 알려줬다. 그러면 뭐라고요? P, Q를 알려줬다. 그러면
이거 꼭지점이니까 중분으로 2점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고, 효과가. 그 다음에 나머지 1점 알려주면 3점 알려줬다. 오케이. 그럼 이 참수 확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알려주고, 요 점은 어디다 넣냐? 요 x, y에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를 다 구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3점. 항상. 추계 방정식은 x는 p. 요게 뭐라고요? 요걸 0으로 만드는 거죠? x는 p. 됐죠? p, q. 자, 2점의 좌표를 대입하여 a와 q를 정한다. 근데 모르는 게 지금, 자, x는 p의 그래프의 2점을 알 때, 요거를 알죠? x는 p를. 그러면 꼭지점을 아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점을 알면 뭐라고요? 3점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x는 p를 알았다가 p 알려줬어. 요 알려줬으니까 미지수가 2개죠. a하고 q. 그러면 2점을 x1, y1, x2, y2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숫자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3점, 여기도 3점. 이거 보세요. 3점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왜? 미지수가 a랑 b랑 c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됐나요? 다만 연립방정식만 푸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2개 알아봐야 못 푼다. 왜? a 값이 뭐면 이렇게 a 값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a를 알려줘야 된다. a를 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했다. 그러면 점이라도 줘야 된다. 왜? x, y 한 점 주면 a 구할 수 있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공식 간단하게 스크랩 했습니다. 기억나시라고.